그러면은 이제 영선님 얘기도 들어봐야죠. 네. 저는 일단 새로 조사해온 기업은 네. 넷플릭스입니다. 오, 넷플릭스 아까도 잠깐 했던 게.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로 제작사 이제 콘텐츠 서비스 제공해서 구독형 OTT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요즘에 좀 게임이랑 그런 굿즈 산업까지 좀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조사해놓고. 맞을 겁니다. 넷플릭스 시작은 온라인 비디오 대여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 보면 앞으로도 뭔가 계속 기대하고 싶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OTT가 이렇게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OTT가 뭐죠? 온라인 네, 맞아요. 스트리밍. 네, 맞아요. 오버 더 탑의 이제 약자로 네, 뭐다 다. 오버 더 탑의 약자로 이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걸 OTT라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이 약간은 생긴 것 같아서 알아볼 때 일단 재밌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다라고 싶어서 이제 넷플릭스를 공부할 때 또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니까 넷플릭스가 재밌을 것 같아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정말 핫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유료 가입자가 440만 명이 추가로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입자 수 총 2억 1,360만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계획했던 그런 예상치보다도 더 웃도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독보적으로 이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채널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게 확실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 제작비부터 해외 마케팅, 더빙 작업 등이 넷플릭스에서 일체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엄청난 흥행이 있어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이게 다 넷플릭스 소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이 확장이 되는 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요즘에 사업을 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또 굿즈를 제작해서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 막 다양한 놀이기구 등을 완구로 만들어서 월마트 매장 내나 뭐 토이저러스 이런 데 배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동시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확장을 하고 있어서 더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로는 일단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의 콘텐츠를 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제작비나 이런 게 다 지원을 했던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 번의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지만 또 이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뭔가 이런 뭐 굿즈나 이런 거 구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투입된 그 비용보다도 잘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금 관련 이슈들도 요즘에 이제 망 사용료냐 23년도에 이제 발생되는 디지털세 이런 것들도 뭔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지금 이거는 오래전 얘기가 나왔고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조금 요즘 기사화되는 게 망 사용료 이런 것들이 좀 기사화되고 있길래 혹시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리드라는 이 CEO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자기네들 맞아요. 그 미디어랑 엔터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넷플릭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어디 뭐 디즈니랑 경쟁을 한다, 어디랑 경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넷플릭스에서는 그 이 긴 밤 동안에 뭔가 휴식을 취하고 이런 놀고 이럴 시간에 이 넷플릭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이 저녁 시간에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런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이 뭐 잠과의 경쟁이나 이런 놀이의 그런 거에서 경쟁인 거지 넷플릭스는 절대 다른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CEO의 마인드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조사를 해온 게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한 종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지금 하셨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맞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분석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우선은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아까도 말했듯이 광고 수입이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구독자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제 거의 전부인 거죠. 가입료가. 그래서 가입자 증가 추세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그런데 지금 430만 명이 늘었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억 440만 1천만 명이 넘는데 네. 430만 명 늘어난 게 많이 늘어난 건가? 그리고 또 이번 분기는 오징어 게임이 말씀하셨다시피 히트를 쳤지만 그런 인기는 순간적인 거죠. 뭐 2달 뒤에도 오징어 게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러면 다음 분기 또는 그 다다음 분기에는 가입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근데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음 4분기 가입자 증가 추세도 굉장히 좋게 내놨어요. 오히려 이번 분기보다 더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ARPU죠. ARPU 뭐였죠? ARPU가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 맞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영님 주셨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넷플릭스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요금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오히려 요금을 올리고 있어요. 가입비를. 그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이런 기업의 특징은 해당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건 경제적 혜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당, 그러니까 사용자당 매출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제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넷플릭스가 됐던 디즈니가 됐던 앞으로 가입자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가입자당 매출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가입자는 늘어나지만 요금은 가입비는 낮춰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ARPU가 내려가니까 이 회사의 매출도 수익도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OTT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거의 전부죠. 그냥 OTT. 전부고 그 가입자 증가 추세가 그 기업의 흥망을 거의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리스크가 진짜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째서 그렇죠? 애초에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쪽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다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속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쟁자들이 워낙 많고 다들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애플도 뛰어들었고, 뭐 지금 디즈니도 하겠다고 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회사에나 적용되는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음료 사업이 뭐 대부분이죠. 뭐 스낵도 하고 뭐 있지만 특히 뭐 지금은 다양하지만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사던 그 시기에는 사실상 뭐 코카콜라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있는 기업이었죠. 그 외에 마찬가지 뭐 테슬라도 자동차 경쟁자 엄청나게 많죠. 아마존도 물론 클라우드도 있지만은 어쨌든 물류 사업이 현재로서는 핵심이고 어느 기업이나 다 비슷해요. 기껏해야 뭐 두세 가지 정도죠. 비즈니스 정도가.
그리고 메인 비즈니스는 또 대부분 하나인 경우가 많고.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 그 비즈니스에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가장 리더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거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보면 돼요. 그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컨텐츠가 실패한다든지 크게 실패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분기에는 가입자 증가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이거나 그럴 때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그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서 비즈니스 리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또 넷플릭스 이제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시장에 집중 공략을 한다고 네. 하는데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이미 충분히 많은 상황이니까 더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뭔가 넷플릭스는 케냐에서 무료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서 이분들이 이제 유료 가입자까지 좀 걸리는 가입자로 만드는데 좀 걸리는 시간이 1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좀 전략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셨나요? 아니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최고가를 지금 찍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쩐 되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최고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뭔가 거품이어서 살짝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너무 약간 좀 여기서 더 오를까? 네. 라는 좀 저는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야죠. 왜 안 사?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오르긴 하겠지만 지금 사면은 좀 빠졌다가 다시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빠질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짐작으로 타이밍을 잡겠다는 건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본인이 판단이 든다면은 매수를 하는 게 옳죠. 매수를 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가를 뚫었다고 해서 지금 비싸다고 해서 앞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이후로 더 강력하게 오르는 주식들도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몇 달 전에 최고가를 뚫은 이후에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오히려 최고가를 뚫었고 그 다음에 더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지 아니면 그 이후로 계속 오를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짐작을 해가지고 무슨 주가를 내가 트레이딩에 엄청 고수도 아니고 그거를 짐작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그런 판단은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은 사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사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방법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10주를 내가 최대 살 거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주씩 산다던가 아니면 나는 더 장기적으로 나눠서 사겠다 하면 한 달에 하나씩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뭐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 받으면 한 주씩 산다거나 이렇게 나눠서 사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이 최고가던 그 이후에 떨어지던 어차피 계속해서 나눠서 살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게 한번 그러면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가서 네. 바로 실천.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우리 영선님 새로 조사해 오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그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네. 뭐 어떤가요, 지금까지 소감? 원래 매수를 하려고 생각했던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네. 지금 머릿속에서 살짝 이게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오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네네네. 네. 와우.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알아보고 또 조사해보고
매수하려고도 해보고 또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전체 과정이 다 공부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한 기업에 꽂혀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특히 이렇게 처음일 때는 되게 여러 기업들을 많이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이제 보수적인 투자 그런 포트폴리오였는데 이런 넷플릭스는 배당주가 아닌데 이런 좀 공격적인 거라고 네. 할 수 있나요? 네. 맞죠. 공격적인 투자들도 한번 해보면서 하려고 아주 좋은 생각이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